학습 활동할게. 142쪽이야. 자,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치관 보면, 자, 안유식, 허영분, 첫째 아들이지, 그지? 첫째 아들 내외고, 장민숙, 강대영은 강태국의 아들, 딸, 그리고 안경우는 둘째 아들, 안미숙은 막내딸이야. 그리고 할머니 간병인 소옥하고 염소팔은 세탁소 직원이야.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물질 만능주의, 그지? 그런 인물이다. 세상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자, 누구만? 강태공만 긍정적인 인물이지, 그지? 강태공은 할머니 옷을 찾고도 그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지. 왜? 자, 자식이 도리를 하지 않고 지금 임종도 안 지키고 왔잖아, 그지? 도리를 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가족들의 탐욕스러움에 자, 화가 났기 때문이지, 그지? 화가 난 거, 분노했기 때문이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할머니 재산 하나도 없잖아, 그지? 모두 쓰고 혹시나 재산 없어 지금 모두 쓰고도 혹시나 왜 할머니가 얘기를 안 해? 자식들 간에 우애가 상할까봐. 그래서 남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이유. 화가 났어. 가족들이 너무 자식으로서 도리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우애가 상할까봐.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할머니 옷을 찾고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자, 강태국과 그 외의 인물들의 가치관을 보세요. 그러면 강태국은 어떤 사람? 사람의 마음을 세탁한다는 신념으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지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는 인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중요시하는 인물. 그 외의 인물들은 인간 도리보다 물질을 가장 우선시하는 인물. 자, 이건 1990년대 작품이야. 이 작품 속에 그 시대의 세태가 드러나 있어. 기사물 볼게. 자, 행운의 복돈이라고 돈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파는 거야. 그걸 팔아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파냐면 안방에 걸어 놔두면 돈이 슬슬 굴러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대. 왜?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복돈 열풍에 대한 한 시민은 아무리 돈을 좋다는 세상이지만 집안에 돈을 걸어놓고 숨기며 사는 세태가 왠지 스글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사문을 비추어 다음 인물을 말해서 알 수 있는 당시 문화적 상황 얘기해보자니까 해보면 자, 엄마 임종인데도 돈을 찾는 게 뭔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쁜 짓 하는 염소팔이잖아. 나쁜 짓 이자부터는 지금부터는 도둑놈입니다.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 알면서도 돈을 찾으려고 하고, 그지? 엄마 이름도 모르면서 자, 엄마의 돈만 관심이 있지, 그지? 이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는 시대야. 그리고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황금 만능주의와 같은 말이야. 그런 시대의 모습이야. 이 시대가 안미숙, 안경우는 이름조차 모르면서 자, 엄마 이름 모르고 돈만 찾으려고 그러고 안유식은 임종에도 무관심하고 염소팔은 도둑이 되어도 상관없다며 돈을 찾으려는 열망을 드러내. 그래서 이 작품 속에 그 90년대 어떤 모습, 당시에 인간성 상실과 배금주의가 팽배한 현실을 문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자, 이를 고려할 때 강태국이 사람들을 세탁하는 장면이 상징하는 의미와 작가의 의도. 자, 사람들이 세탁하는 장면 있을 수 없지, 그지? 비현실적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상황을 정리함으로써 자, 빨래에 때가 빠지듯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야. 그걸 상징해. 그럼 이때 작가의 의도는 물질만 중요시하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90년대보다 더 돈을 중요시한다, 그지? 여전히
이 90년대 쓰였지만 여전히 유효하지, 그지? 왜? 요즘 장례식장에서 돈 좀 있는 집은 장례식장에서 싸움 나는 형제가 싸움 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 자, 요즘에도 돈 때문에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작품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오늘날에도 깨달음을 준다. 자, 사회 문화적 상황과 문학 작품은 문학 작품에는 당시에 사회 문화적 상황이 포함되어 있지. 이걸 우리 무슨 관점이라 그래? 반영론적 관점. 언제 배웠니? 앞에 봄할 때 배웠지, 그치? 자, 사회 문화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자, 창작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이런 사회 문화적 상황이요. 인물들의 말과 행동, 인물들 간의 관계, 다양한 사건들로 통해서 돈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 당시의 사회 모습이 드러나 있어. 그래서 사회 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고요. 작품의 전체 의미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굴 반찬이라는 사회 문화적 상황이 드러난 작품 하나 볼게. 자, 현대시고 자유시고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자조적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웃는 게 자조적이야. 과거와 현재의 밥상 풍경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각자 이제 밥을 먹고 각자 생활이 바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야. 네, 현대 핵가족 사회에 대한 비판이고요. 과거의 밥상 풍경과 현재의 밥상 풍경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함께 식사하는 식구들을 물론 얼굴 반찬으로 비유하고 있어. 조금 크게 해서 볼게. 자,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경어체 사용했고 경어체 뭐? 높임말. 그지? 서로의 존재가 존재가 반찬이 되는 모습이야. 존재가 반찬이 되는 모습이고 온 가족이 쭉 이제 밥상에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그런 풍경이 그려지지, 그지?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았습니다. 자, 요게 간식처럼 직유법이고 뭐니 간식이 보조관념이고 자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그리고 먼 친척은 원관념이지, 그지? 이 사람들 어떻게 가끔 우리 집 식구들이 먹는데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가 그리고 또 먼 친척이 와서 같이 먹을 때도 있다. 이 얘기지, 그지? 어떤 데는 외지에 바깥에 나가 있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자, 고모와 삼촌의 원관념이고 자, 외식처럼은 이것도 직유법이고 외식은 보조관념이고, 그지? 보조관념. 그러니까 고모와 삼촌이 집에서 떠나서 고향 떠나서 밖에서 생활하다가 와서 같이 우리랑 식사할 때도 있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풀잎 반찬 우리 채소 뿌린 거겠지, 그지? 굉장히 소박한 반찬이야. 그러니까 반찬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옛날의 모습은 긍정적이죠, 그지? 함께 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자, 과거 밥상 풍경이고요. 과거 밥상 풍경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자 여기는 굉장히 긍정을 바라보고 그러나를 통해서 여기는 부정이지, 그지? 자 장면이 전화되면서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이제 나이가 커서 결혼을 했어요.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하대요. 그러면 과거보다 굉장히 반찬이 좋아졌어. 풍요로워요. 풍요로움이고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어요.
자, 이거 아내도 딸도 다 바빠가지고 먼저 밥 먹고 나갔는지, 뭐 그냥 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개인화된 현대사회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자, 과거와 대조지, 그지?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지? 함께 올려 먹었는데, 지금은 가족들 4명이라도 같이 못 먹고, 혼자 따로따로 먹는 거야. 자,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사료처럼 먹는데, 그냥 살기 위해서 막 먹는 거야.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의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재미없다는 거지. 같이 밥 먹고 이래야 재밌는데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다는 거지. 그지? 개인중심 세태 비판이고요. 비판. 자, 어떤 삶을 중요시해? 공동체적인 삶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볼까? 1년과 2년에 나타난 과거와 현재의 밥상 풍경 정리해보지. 과거에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에 가끔 이웃 주민도 오고 먼 친척도 오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소박한 풀잎 반찬과 같은 소박한 반찬을 놓고도 정겹게 서로 마주하며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요, 고기 반찬이 가득하지만 아들과 딸과 아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일과 같은 밥상 풍경이 달라진 까닭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 지어보래. 옛날에 무슨 사회? 농경사회라 가지고 함께 있지, 그지? 다 떠나는 사람도 없고, 그지? 근데 지금은 뭐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바뀐 거야. 이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확대되면서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됐다? 약화되었다. 자, 다음은 이 시를 쓴 시인과 대담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시의 창작 의도를 생각해보고 각자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자, 이 시인이요, 시사전을 해서 사람 중심 아닌 돈 중심의 사회가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많이 만든다. 가족의 해체를 낳았다. 그러면서 요새는 소셜 다이닝이라고 누리 소통만을 통해 활용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을 먹는 일도 있대요. 왜? 그게 그리웠어.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얼굴 반찬이 되고자 한 것이다. 혼자인 친구를 찾아가서 얼굴 반찬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회운동이 아닐까? 좋은 사회운동이라는 소리지, 그지? 그러면 자, 창작 의도가 뭐야? 개인화된 삶을 비판하고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창작 이제 의도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옆에 앞쪽팔 보자. 자, 이건 희곡이지. 연극의 대본이야. 비판하는 거고, 풍자하는 거고, 그리고 돈만 너무 밝히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거야. 1990년대고, 공간적 배경은 오아시스 세탁소고, 세탁소에 맡겨진 할머니의 옷이 제재고요. 자,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에 대한 풍자민 순수한 인간들에 대한 지향이야. 이게 주제고, 그리고 행동을 가장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비현실적인 문학장치 뭐 있니? 사람을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돌린다는 거. 그걸 통해서 갈등의 해결 과정을 보여준다. 자, 발단은 2대째 오아시스 세탁소를 맡고 있는 강태국의 집에. 강태국은 자신의 일에 굉장히 신념과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할머니의 유산을 또는 재산해도 된다 찾으러 온 사람들이 난장판을 만들죠, 그죠? 강태국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세상살이 고달픔을 하소연하면서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러지, 그지? 근데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의 유산을 찾기 위해서 세탁소 잠입한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에 화가 난 강태국은 사람들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요. 자, 그리고 아이고 다시 갈게. 이거 다, 자, 선생님 잘못 건드려가지고, 자,
다시 됐다. 자,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요. 강태국이 깨끗하게 세탁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게 대단원이다. 그지? 여기 발단, 정계, 절정, 하강, 대단원. 소수라고 좀 다르다. 그지? 그리고 중요한 거 서술자 있다 없다? 서술자 없다. 소설만 서술자가 있다. 여기는 서술자가 없다. 자, 암패거리가 세탁소에 습격한 까닭은 할머니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강으로 누워 지내면서 누워있던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세탁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세탁소에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세탁소에 습격했고요. 갈등 양상을 보면요. 자, 세탁소 사람들이 할머니 유산에 대해 알기 전에는 세탁소를 난장판을 만들면서 행패를 부리며 부리는 안패거리에게 세탁소 사람들은 대항하고 안패거리는 재산을 찾기 위해서 난장판을 만들고 할머니 유산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는 밤에 몰래 들어오지, 그지? 그럼 여기는 세탁소 사람들하고 안패거리가 갈등하는데 다음에는 알고 난 다음에는 강태국과 강태국 외의 인물들이 갈등하지, 그지? 강태국은요, 이 자기 가족들, 세탁소 사람들까지 할머니의 재산을 탐냈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지, 그지? 그리고 오프딸이 찾았지만은 사람들에게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강태국 외의 인물들은요, 세탁소에 막 고양이 흉내, 지 흉내를 내면서 잠입했지. 강태국이 찾은 할머니의 보따리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어디에? 세탁기에 들어가지, 그지? 자, 누구와 누구의 대조야? 강태국만 긍정적 인물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 인물이라고 그랬지, 그지? 이 사람은 순수하고 욕심도 내지 않고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특히 안패거리들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하는 탐욕적이고 비인간적인 인물들이지. 작가는요, 이 강태국을 통해서 이 대조를 통해서 작가가 지향한 인물은 누구야? 강태국이고 그리고 비판하는 유형은 이 사람들이겠지, 그지? 다음 뒤로 갈게요. 자, 할머니의 인물의 말과 행동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은 할머니 재산에만 현안이 된 안패거리, 강태국을 제한 세탁소 사람들과 소옥화가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탁소에 잠입한다, 그지? 그럼 인간성을 상실하고 사람보다 돈을 더 물질을 중시하는 세태가 드러나 있다. 사회문화적 상황은요. 세탁소에 잠입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두운 조명 아래 어두운 조명에 검은 복색이고 세탁소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지지, 그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고양이나 지의 흉내를 낸다, 그지? 그리고 사람의 소리나 그림자에 놀라고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도 알아보지 못해요. 물질이 눈이 멀어가지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해가지고 뭐 하고 있니? 비꼬는 거 풍자하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자, 세탁 장면의 상징성. 세탁장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인물이고 이기적이야. 근데 세탁부에는 깨끗 순수지, 그지? 세탁기에서 빨래 때가 깨끗하게 빠지는 것처럼 물질의 누님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바뀌는 과정을 의미하고 비현실적인 장면이다. 자, 오아시스 세탁소. 사막의 오아시스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희망과 같은 그런 존재지. 물이 있는 곳이지. 살 수 있는 곳이지, 그지? 오아시스 세탁소도 마찬가지야. 아주 각박한 세상,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 활동에 나온 얼굴 반찬은요. 자, 반찬은 옛날 반찬은 풀린 반찬이지, 그지? 굉장히 소박해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소박하지만 얼굴들이 함께 있는 얼굴들이 반찬이 되어주는 거고 현재는요 반찬이 고기 반찬이야. 풍요로워졌는데 얼굴 반찬이 없는 거야.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고 얼굴 반찬이 방영된 현대사의 모습은요 고기 반찬이 가득하지만 아들과 아내가 함께하지 못하고 밥을 모처럼 사료처럼 먹고 나간대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했지만 지금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가족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가족 공동체가 변하면서 어떤 현상, 개인주의고 물질주의가 확대되면서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졌어. 여기까지고요.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보냐면 자 151쪽 12문제 옆에 문제 다 풀고 뒤에 12문제 쏟아낸 문제까지 다 풀어보자. 수고했습니다.